귀에 어떤 문제가 생겨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외로움이나 고립감,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흔히 난청이라 부르는 청력 상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난청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말과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청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2017년 55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난청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매우 많아져 55에서 64세 성인의 10%가 난청을 겪고 있으며 65에서 74세에는 22%로 높아지고 75세 이상이 되면 55%가 난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난청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난청을 예방하고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난청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난청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난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가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귀는 소리를 듣고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바깥귀와 가운데귀, 속귀로 나누는데, 바깥귀의 귓바퀴는 음파를 수집하여 귓구멍으로 보내 소리를 증폭시켜 귓구멍 끝에 있는 귀청을 진동시킵니다. 가운데귀는 귀청에서 달팽이관 사이 공간을 말하며, 여기에는 망치뼈와 모루뼈, 등잔뼈라는 세 개의 아주 작은 귓속뼈와 코 맨 안쪽 공간과 연결된 유스타키오관이라고 부르는 3-4cm 길이의 관이 있는데, 바깥 귀에서 귀청에 전달된 음파는 세 개의 귓속뼈에서 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속귀의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며, 유스타키오관은 가운데 귀와 대귀의 압력이 달라 귀청이 손상될 위험이 있을 때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유스타키오관의 벽에는 작은 섬모들이 있어 가운데 귀의 분비물이 코인두를 통하여 코로 배출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속귀의 달팽이관으로 들어온 음파는 달팽이관에서 전기 자극으로 바뀌어 청각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되며, 뇌가 이 신호를 해석하여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를 듣고 인식하는 능력을 청력이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의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50% 정도의 확률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 곧 청력 역치로 표시하며 단위는 데시벨을 사용하고 영어로 dB로 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청력 역치가 25dB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25dB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력 검사에서는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소리별로 청력 역치를 측정하여 얻어진 청력 역치의 평균값이 25dB 이하이면 청력이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26에서 40dB까지는 가벼운 난청, 41에서 55dB까지는 중간 난청, 56에서 70dB까지는 중고도 난청, 71에서 90dB까지는 고도 난청, 91dB 이상이면 심도 난청으로 분류합니다. 난청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귀에 들어온 소리가 여러 과정을 거쳐 뇌에 신호가 전달되어 우리가 소리를 듣는 데 있어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전음성 난청은 귓구멍이나 귀청, 가운데 귀, 귓속 뼈에 문제가 생겨 음파가 달팽이관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청력 상실인데, 전음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귓구멍 염증, 귀지로 인한 막힘, 귀청의 손상,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귓속뼈의 기능 이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에서부터 대뇌피질의 청각 중추에 이르는 과정에 이상이 생긴 경우로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성 난청이 가장 흔하며,
그 밖에 별다른 원인 없이 갑자기 청력이 크게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 태어날 때부터 소리의 신경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선천성 난청, 강력한 소음에 의해 신경세포가 손상된 소음성 난청, 달팽이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약물에 의한 약물 독성 난청, 메니에르병이나 만성 중이염에 의한 합병증, 뇌종양에 의한 신경손상 등이 있습니다. 혼합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데다가 귓구멍이나 귀청, 가운데귀, 귓속 뼈에 이르는 전음기관의 장애가 겹친 상태입니다. 난청은 잘 치료되고 있을까요? 난청은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른데 난청의 치료 효과는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귓구멍이나 귀청, 가운데귀, 귓속 뼈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은 원인 제거를 위해 중이염 또는 외이도염의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귀에 쌓여있는 귀지를 제거하거나 중이염 수술 등으로 치료하는데, 일시적으로 생기는 난청은 항생제 치료나 중이염 수술, 귀지 제거 등으로 난청의 원인이 해소되면 청력을 회복할 수 있어 전음성 난청의 치료 예후는 감각신경성 난청보다 좋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달팽이관이나 청각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로 치료하고, 특히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은 한 달 이내에 집중적인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감각신경성 난청의 치료 효과는 전음성 난청의 치료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속의 자그마한 털세포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생기는데, 이러한 손상은 대체로 영구적이어서 청력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음성 난청의 원인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거나 수술을 통해 청력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하며,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청력의 변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청력 자체가 향상될 여지가 없을 경우 보청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양쪽 난청이 심할 때는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 청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보청기나 인공 달팽이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난청의 원인이나 정도에 따라 보청기나 인공 달팽이관의 사용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앞에서 난청의 치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현재의 난청 치료 방법과 효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의 난청 치료 방법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난청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난청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난청의 예방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서는 난청 예방과 관리를 위한 7대 생활수칙을 정하였는데, 이 수칙에 따르면 첫째,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는 등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둘째,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적합한 귀마개를 사용하며, 셋째, 담배는 끊고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도 피하고, 넷째, 당뇨병, 신부전,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다섯째, 가임기 여성과 소아는 적절한 예방접종을 하여 감염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예방하고, 여섯째, 모유 수유를 하여 소아 중이염을 예방하도록 하며, 일곱째,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 상기도 감염으로 발생하는 소아 중이염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생활수칙을 지키면 난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위의 생활수칙을 잘 지킨다면 아마 난청의 예방과 치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세포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의 손상과 손상된 DNA의 복구, 그리고 유전자의 작동 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는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되어야 이 DNA들로 구성된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이 복구된 유전자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적절히 켜져야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세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포에서 손상된 DNA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같은 종류의 새 DNA로 바꿔주는 DNA 복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능지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러한 전능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DNA의 손상 정도와 손상된 DNA의 복구 정도, 유전자가 적절히 켜지는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거나 필요한 유전자가 적절히 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귀청과 귓속뼈, 달팽이관, 청각신경, 뇌에서 난청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세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리 관련 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소리 관련 세포들은 독성 물질을 만나거나 영양이나 산소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많은 DNA들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의 복구가 잘 안되며, 소리 관련 세포들에서 유전자들이 적절히 켜지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소리 관련 세포들의 유전자가 적절히 켜지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난청으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난청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소리 관련 세포들의 DNA들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DNA들이 잘 복구되며 세포 안의 유전자들이 적절히 켜짐으로써 우리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소리 관련 모든 세포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난청은 예방되고 나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